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 후보는 맞불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카고에선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면서 1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무전 취식을 하고 도주하려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돈을 내라는 업주에게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열과 발진을 동반하는 파보 바이러스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로 임산부나 어린이, 빈혈 환자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유산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텍사스주의 UPS 직원이 차량 운행 중 살인적인 더위를 못 이겨 기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이틀째 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맞불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지지를 호소한 첫날은 미국 민주당의 과거와 현재를 상징했습니다.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이제 유리천장이 깨질 때도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In America, you can go as far as your hard work and talent will take you and mean it.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과 시카고 불스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미국 농구 대표팀 감독 스티브 커는 스테판 커리의 세리머니를 따라하며 트럼프의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In the words of the great Steph Curry, we can tell Donald Trump, night night. Thank you. 이틀째인 오늘은 진보 도시 시카고가 배출한 최대 정치인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서고 아내이자 잠재적 대선 후보로 늘 거론되던 미셸 오바마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몇몇 공화당 인사들도 이례적으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들의 발언이 주목된다고 미국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현재까지 큰 무리가 없지만 경찰 당국은 여전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벤스 후보는 맞불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가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비판을 받은 트럼프는 한 보안관 사무실에서 한 연설에서 해리스가 경찰 예산 삭감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며 또다시 급진적 좌파라고 비난했습니다. And she is, as you know, the most radical left person ever even thought of for high office, certainly for the office of president. 벤스 후보는 위스콘신을 찾아 역시 경찰들을 주변에 대동한 채 한 연설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무임승차와 사면은 금지할 것이라고 분위기 반전을 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한편 어제부터 시작된 민주당 전당대회로 시카고 거리에서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는 보안 펜스를 무너뜨리는 등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대회 첫날 모두 13명을 체포했다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보안 태세에 긴장감이 돌 전망입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흘간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카고 거리입니다. 대회 첫날이었던 어제부터 전당대회 앞 거리에는 전국에서 모인 시위대들로 북적였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는 가자 지구의 휴전과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 중단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위대들이 안전을 위해 설치된 울타리를 뚫고 넘어오면서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시위 첫날 불법 침입과 경찰관에 대한 중폭행 혐의 등으로 1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Some of them breached into the fence, the adjacent fence. They attempted to pull that fencing down. We had objects thrown at officers, water bottles, water thrown on officers. 현재 시카고에는 낙태권을 위한 활동가들부터 기후변화와 노조, 경제 정의 모임 등 200여 개가 넘는 단체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단체들의 맞불 시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위대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당국도 철저한 보안과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tolerate vandalism and violence in our city.
and we're ready, willing, and able to respond to those things. 한편 전당대회 둘째 날인 오늘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지원 사격에 나설 예정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윌즈 부통령 후보와 함께 위스콘신주에서 선거 유세에 나서면서 전당대회장은 찾지 않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오늘 미시간주를 찾아 사회 범죄에 대한 주제로 선거 연설을 펼쳤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한인 식당에서 무전 취식을 한 남성이 음식값을 지불하라는 업주에게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8일 저녁 7시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위치한 한인 운영 식당에서 14개의 음식을 주문해 먹은 후 도주하려다 업주에게 폭행을 저지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키가 6피트가 넘는 용의자는 당시 $120 상당의 계산서를 받자 지갑을 두고 왔다면서 자신이 CIA 요원이라고 주장하며 영수증에 CIA가 이미 지불했다는 문구를 적어 직원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용의자는 한인 업주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식당 문을 잠그려 하자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함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IA pay already 이렇게 이제 그냥 영어로 이제 적더라고요, 영수증에다가.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웃으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또 카드나 캐시로 내야지 어떻게 CIA 페이 라고 이렇게 적냐. 그래서 뭐 날 잡아뜨리려고 그러고 내 얼굴에다가 펀치도 하고 투고박스로 내 얼굴에다가 던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미리 뭐 느낌 딱 안 좋으면은 뭐 선패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아니면은 손님을 좀 뭐 거절한다든가 뭐 작은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경우에는 그냥 보내야겠다. 한편 용의자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자신이 CIA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저항하다 결국 체포됐으며 폭행을 당한 한인 업주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파보 바이러스가 급증하자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람들 간에 전염되는 파보 바이러스 B19의 활동성이 확인됐으며 올해 확진자 증가율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보 바이러스는 대부분 호흡기 비말을 통해 감염되며 마치 뺨을 때리는 듯한 증상과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첫 일주일은 독감과 유사한 발열, 두통, 기침, 그리고 인후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 뒤 2주 차에는 얼굴에 붉은 반점과 같은 발진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파보 바이러스는 주로 어린이들과 임산부, 빈혈 환자들 사이에서 발견되며 전문가들은 임산부가 감염됐을 경우 아기에게도 바이러스가 전염돼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out of 3 cases, the mother does transmit the virus to the baby. Most of those babies don't have problems, but a small percentage, maybe 10 to 20%, can develop severe anemia, which can ultimately lead to intrauterine fetal death. 한편 전문가들은 파보 바이러스와 같은 관련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아야 하며 청결한 위생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극심한 더위로 UPS 배달원이 운전 중 기절해 배달 차량이 도로 밖으로 곤두박질 치는 아찔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UPS 노동조합은 텍사스주 팀스터스 로컬 767 지점의 한 직원이 운행 중 더위를 못 이겨 기절하면서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에 따르면 도로를 달리던 UPS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이탈해 도로 밖으로 나가고 이어 나무와 충돌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폭염이 이어질 경우 UPS 차량의 화물칸 온도는 화씨 160도에 달한다면서 특히 대부분의 차량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직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UPS 측은 당국과 협력해 관련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현재 배송 차량의 에어컨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며 직원들에게 특수 냉각 장비와 얼음, 물, 그리고 휴식 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텍사스 대부분 지역에서 극심한 더위가 계속되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텍사스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100도를 넘기는 등 기록적인 더위로 1일 최대 기온이 경신할 수 있다면서 내일 오후 9시까지 폭염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1일 최대 체감 온도가 110도 이상에 이를 수 있으며 특히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장하며 차량 내 온도가 93도일 때 10분만 있어도 온도가 114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폭염 현상은 주말까지 뉴멕시코 동부로도 확산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10년 전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집 이웃을 살해한 남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플로리다주 법원은 이웃집 남성인 호세 레이를 살해한 혐의로 75세 남성 오마르 로드리게스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25년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앞서 로드리게스는 지난 2015년 이웃집 반려견이 자신의 아들 집에 배설물을 남겼다는 이유로 반려견 주인인 호세 레이에게 총을 쏴 살해했습니다. 이후 체포된 로드리게스는 피해자인 레이가 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했다면서 정당 방위를 주장하며 복역 중 재판을 이어왔고 결국 최종 공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자 피해자의 미망인에게 폭언을 하는 등 거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로드리게스는 살인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 다른 이웃들과도 잦은 분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의 한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 후 고속도로로 던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패사디나 지역의 지하철역에서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고 살해하려 한 33살 후안 파블로 플로레스를 살인, 미수 등 중범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7일 오전 5시 30분쯤 패사디나의 LA 메트로 알렌역과 고속도로 사이의 분리대 근처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이어 차가 빠르게 지나다니는 고속도로로 여성을 반복적으로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시민들이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고속도로로 내던져진 여성이 몸부림치며 가까스로 차를 피하는 아찔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골절과 화상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는 현재 $200만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된 상태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중의 하나인 몬테레이의 샌칼로스 비치에 최근 바다 사자 수가 급증하면서 해변이 폐쇄됐습니다. 몬트레이시 당국은 지난 주말부터 바다 사자들이 몇백 마리씩 몰려오기 시작해 현재 1000여 마리에 달하는 바다 사자 무리가 해변가에 머물고 있다면서 해양 포유류 보호법에 따라 방문객들의 해변가 입장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포유류 보호법에 따르면 방문객들은 바다 사자에게 50야드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괴롭히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양포유류센터는 바다 사자들이 해변에 몰려있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지만 샌칼로스 비치에 특히 많이 모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샌칼로스 비치는 평소 스쿠버 다이버들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를 한 혐의로 한인 남성을 포함해 3명이 체포됐습니다.
콜로라도주 서밋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5일 아동 성매매 단속을 위한 함정 수사를 통해 덴버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 마크 세윤 김 씨를 포함한 3명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를 물색한 후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체포된 3명 모두 아동 성매매와 성폭행, 미수 혐의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당국은 아동 성매매와 착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부모들은 항상 자녀가 온라인에서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범죄가 의심될 경우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중국 동북부 다롄시에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하천이 돼버렸습니다. 급류에 떠내려가던 사람들이 숨졌고 재산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가로수를 따라 형성된 거센 물살에 2사람이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주차돼 있던 버스를 붙잡아 보려고 팔을 뻗어보지만 이내 버스 아래로 빨려 들어갑니다. 2사람은 물이 빠지고 난 뒤 버스 아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전기 자전거를 타던 부녀가 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는 19일 아침까지 133mm의 비가 왔는데 그중 88mm가 1시간 만에 쏟아졌습니다.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도심에 거대한 급류가 형성된 건데 물살이 집을 관통해 지나가는가 하면 아파트에 주차된 차들을 하천으로 쓸어가기도 했습니다. 랴오닝성과 허베이성의 접경에 위치한 후르다오시에서는 평년보다 2배에서 많게는 4배 가까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 4곳의 통신이 끊어져 헬기가 구조 작업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이틀 넘게 폭우가 쏟아진 랴오닝성 지역에 추가 폭우가 예보됨에 따라 중국 수자원부는 홍수 예방 비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os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 Bank.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 Bank 크레딧 카드. PCB Bank.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이른바 용산 외압소를 놓고 당시 수사팀장과 영등포 서장 사이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영등포 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의 이첩 검토 지시를 놓고도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마약 수사 사건을 지휘한 김찬수 당시 영등포 서장은 백혜룡 경정에게 용산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마약 사건 언론 브리핑 연기 지시를 내린 것도 시점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그리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어느 지휘관이 브리핑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합니까? 반면 김 전 서장으로부터 용산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백혜룡 경정은 김 전 서장이 배신했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맞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본인이 모든 명령을 하달했고 제가 그 명령을 받아서 현장에 수행을 했는데 조직원들을 배신하고 제 등에 칼을 꼽은 사람입니다. 사건 이첩을 지시했는지도 논란인데 실제로 사건을 영등포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을 지시한 내용이 명시된 경찰 내부 문건도 확인됐습니다. 경찰 공문에 분명하게 세관 사건의 이첩 지시가 서울청에서 영등포소로 있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업에 계시는 수사팀들은 이렇게 이첩 지시가 내려가면 그게 외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해당 문건을 결제한 김 전 서장은 내용을 정확히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첩 부분은 전혀 몰랐던 부분이다. 예? 제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백경정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수사경찰의 총책임자는 방금 말씀하신 우종수 증인이십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해를 했고요. 이 사건을 부정을 했고요. 평가해주지 않았고요. 일방적인 진술을 듣고 이렇게 매도하지 마십시오. 수사를 한 번도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일방적인 증인만 듣고 이렇게 독과사 문제에 못할 수 있습니까? 사건 이첩 검토를 처음으로 지시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중요 사건이어서 수사를 어디에서 하면 좋을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수사 외압이 없었다는데 직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기약 없는 의정 갈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닌 죽음의 공포로 다가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응급 환자들의 절박한 사투를 유소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구급차에선 마비 증세를 보여 대구에서 온 암 환자가 3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 한쪽이 굳어가며 구토 증세까지 보이지만 병원 측은 위중하지 않다며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니던 곳이니까 일이 달려왔습니다. 사람이 꼬부러지고 죽어야지 받아주는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구급대원들의 사투는 요즘 날이 갈수록 강도를 더합니다. 한시가 급한 온열 질환자는 16km 거리의 타 지역으로, 심한 복통과 40도 고열에 시달리던 노인은 45km 떨어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상이 난다 한들 환자 볼 의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띄워놓지도 않고 전화를 하면 이제 거절을 해버려요. 현장에서 시간이 아주 많이 낭비가 되죠. 지금 2차 병원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2차 병원을 가라고 하고. 육종암이 간으로 전이돼 항암 치료를 받던 63살 이윤순 씨. 지난달 5일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간신히 응급실 한 곳에 도착했지만 이틀 뒤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초 암 수술을 받았던 상급 종합병원은 심정지 환자만 받겠다며 거부했고, 기저질환이 있어 안 된다, 신규 환자는 안 받겠다, 내과 진료가 불가하다, 다른 서너 곳에서도 갖은 이유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2,000명이나 갑자기 무리한 증원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도대체 대화할 의지가 있는 걸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걸까?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어느덧 반년. 그 사이 공식 접수된 응급실 전원 요청만 5천여 건. 이보다 훨씬 많을 현장 구급대원들의 이송 문의는 집계조차 불가능합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수를 한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 청소년들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가 경찰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한 모텔 객실에서 학생들이 성인 남성을 애워싸고 돈을 요구합니다. 지금 보내라. 나 지금 보내라고. 대부분 10대 청소년인 이들은 채팅 어플로 성매매 약속을 잡은 뒤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백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들은 또래 여학생을 속여 성매매를 하게 했는데 피해 학생은 2주 넘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호텔 입구만 들어가면 된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랑. 이들은 한 성매수 남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성매수 남성을 협박한 7명 중 1명은 구속 상태로 미성년자 여학생 등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송치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계속 성매매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학생을 폭행했습니다. 제 머리랑 다리랑 밟고 발로 차고 제가 두 손으로 얼굴 가리고 있으니까 계속 얼굴을 밟았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경찰은 피해 학생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저가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강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었는데요. 6월에 예고한 최고 추가 관세율보다 낮은 확정 관세 결정 초안을 발표하며 중국과의 협상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0일 EU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7.0에서 36.3%포인트로 낮춘 확정 관세 결정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6월에 예고한 최고 추가 관세율인 38.1%포인트를 지난달 0.5%포인트 낮춘 이후 다시 소폭 하향 조정한 것이고요. 이런 계획이 확정되면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해 최종 관세율은 27에서 46.3%가 됩니다. 집행위 당국자는 중국 측과 아직 협상 중이라며 최종 관세율이 다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유는 지난달 5일부터 시작된 임시적 잠정 관세 부과도 사실상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밝히며 중국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고요. 일각에서는 중국이 EU의 고율 관세 방침에 반발해 EU산 브랜디와 돼지고기 수출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며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 이 같은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 공장 착공식에 참여한 독일 총리와 EU 집행위원장이 삽으로 흙을 퍼냅니다. 현지 시간 20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유럽 첫 생산 공장이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TSMC가 주도하는 합작회사 ESMC가 건립하는 이 공장에서는 인공지능, AI 칩을 비롯해 유럽 제조업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용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2027년 말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해 2029년 전면 가동 시 연간 48만 개의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유는 이날 착공식에 맞춰 독일 정부에 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조 4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승인했는데요. 이는 역내 반도체 제조 역량 육성을 위해 작년 9월 EU 반도체법이 발효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국가 보조금입니다. 공항 내 승객들이 보안 검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신치토세 공항인데요. 현지 시간 17일 공항 내 제한구역 안에 있는 매장에서 가위가 분실돼 237편에 달하는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됐습니다. 가위는 흉기로 사용될 수 있어 기내는 물론 공항 내에서도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요. 해당 매장에서도 평상시 열쇠에 달린 보관함에서 가위를 꺼내 쓰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약 2시간 동안 보안 검색이 중단됐고 이미 검색을 마치고 출발 대기 중이던 승객들을 상대로도 재검색이 진행됐는데요. 2시간여의 수색에도 가위를 찾지 못해 공항 측은 보안 검색과 항공기 운항을 재개했고요. 문제의 가위는 하루 뒤인 18일 해당 매장 직원이 찾았습니다. 보안 당국은 가위가 분실된 경위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로켓 발사대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폭발이 일어납니다. 현지 시간 19일 밤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삭사보드 스페이스포트 발사대에서 시험 발사 중이던 로켓 엔진이 폭발했는데요. 이곳은 영국 최초의 수직 우주공항으로 독일 로켓 제조사가 올해 가을 첫 수직 로켓 발사를 앞두고 시험 중이었는데요. 다행히 폭발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고요. 폭발한 로켓 제조사와 당국은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거리에서 혼자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낯선 어른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아이를 어디로 데려갔던 걸까요? 지난달 14일 경기도 평택의 한 편의점 앞 CCTV 영상입니다. 혼자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오는 아이, 앞에 있던 여성들을 향해 울며 다가가는데요. 혹시 엄마인가 싶지만 전혀 모르는 사이고요. 여성들은 서럽게 우는 아이를 달래더니 편의점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3살 아이는 함께 놀던 오빠들을 잃어버리고 길까지 잃었던 건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파출소로 데려가 지문을 조회해보지만 기록이 없었고요.
결국 함께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아이가 기억을 떠올리도록 돕고요. 순찰차에 태워 아이가 오빠와 놀던 곳을 찾아다니는데요. 그런데 마침 경찰을 보고 손을 흔들며 뛰어오는 남자아이. 네, 그렇게 찾아 헤매던 오빠 맞고요. 3남매 눈물의 상봉이 이뤄집니다. 누리꾼들은 긴박하면서도 흐뭇한 모습이라며 아이 실종에 대비해 사전 지문 등록 꼭 필요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2일 서울의 한 파출소인데요. 한 외국인이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오죠. 한국어가 서툴러 휴대전화 번역 앱으로 경찰에게 무슨 질문을 하는데요. 자신이 출국 금지가 된 것 같다며 어디에 물어봐야 하느냐고 물은 겁니다. 표정도 무언가 잔뜩 긴장된 모습에 경찰은 일단 신원조회부터 해봤는데요. 이 외국인 남성 마약 혐의를 받는 A급 지명수배자. 체포영장도 발부돼 있어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데요. 제 발로 경찰 찾아온 범인 안 잡을 이유 있나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차를 훔쳐 달아나던 10대 소년이 급기야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가 경찰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긴박했던 상황 함께 보시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멈춰 세우려 하자 급히 후진하는 차량. 수상한 운전자는 이 차를 훔친 10대인데요. 인도 위 모녀를 덮칠 뻔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을 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범퍼가 부서진 채 좁은 도로를 달리며 여러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는데요. 간큰 절도범의 행동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찰이 자신의 뒤를 바짝 쫓아 결국 훔친 차를 버리고 한 건물 지붕 위로 도망쳤는데요. 하지만 놓칠 경찰이 아니죠. 높은 지붕 위를 넘나들며 절도범을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년은 경찰에 체포된 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요. 결국 살인미수, 자동차 절도 등 10개가 넘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12일 중국 강시성의 한 가정집입니다. 주방에 서 있는 여성, 집안일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갑자기 여성 주변에 강한 빛이 번쩍이고요. 불꽃이 순식간에 튀어오릅니다. 가정집에 벼락이 떨어진 건데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여성, 다행히 재빨리 일어나 자리를 피하는데요. 기적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벼락이 가정집에 떨어지는 경우는 드문데요. 당국은 부엌에 있는 전자제품 때문에 번개가 내리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0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